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동대문 시장의 한 모퉁이에서 이순분 할머니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 개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시장 입구 근처 기둥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낯선 개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순분 할머니는 진돗개의 목덜미를 만지던 손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하얀 개의 얼굴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순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이 개는 제가 아는 개 같아서요. 젊은 남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시는 개인데요? 순분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여기 동대문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충청북도 음성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온 그녀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었다. 5년 전 순분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김대호를 잃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사라졌다. 대호는 35살의 건장한 남자로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대호는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출근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어때요? 신김치로 끓이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저녁 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야근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어도 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CCTV에 마지막으로 대호가 찍힌 곳은 서울 동대문 시장이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결국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다. 대호는 결코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어머니,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말하던 효자였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졌지만 순분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다. 매주 서울로 올라와 동대문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대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주 우연히 대호의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동대문 시장의 영수증 몇 장과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비정상적인 거래 확인, 시장 지하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더 조사 필요. 영수증 뒷면에는 동대문 시장 3번 출구 노점상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주소를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석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네. 그런데 이 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여기 있나요?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개는 한별이라고 불러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타나서 저녁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순분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5년 전 대호가 사라진 그 시기와 일치했다. 한별이는 순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대호 개예요. 개를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대호가 혼자 살 때는 친구 시골집에 맡겨뒀었는데 대호가 실종되고 친구도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다. 그럼 할머니 아들이 혹시? 네, 제 아들 김대호가 5년 전에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동대문 시장이었죠. 한별이가 갑자기 순분 할머니를 더 자세히 살피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긴 시간의 기다림과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맙소사. 민석이 중얼거렸다. 이 개가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린 거였군요. 순분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한별이를 안았다. 따뜻한 재운이 전해져 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별아, 대호 엄마가 왔어. 우리 대호 엄마가 왔어. 한별이는 순분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낮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잠시 울려 퍼졌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게 있어요. 사실 한별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이상해서 몇 달 전부터 관찰해 왔거든요. 순분 할머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그런데 이 개가 항상 똑같은 장소만 파려고 해요. 바로 저기 3번 출구 기둥 근처요.
그곳은 바로 대호가 메모에 적어둔 그 장소였다. 저번 주에는 한별이가 그 자리를 정말 열심히 파다가 시장 관리인이 와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시멘트를 부어 덮더라고요. 누가요? 누가 시멘트를 부었나요? 시장 관리인 최정수 씨와 몇몇 상인들이요. 밤늦게 몰래 작업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순분 할머니는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대호가 발견한 것? 그가 메모한 의심스러운 활동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졌다. 민석 씨, 혹시 그 관리인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최정수 씨요? 3년 전에 부임한 사람인데 예전부터 시장 상인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몇몇 상인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요. 특히 시장 건물 지하에 물건 창고를 둔 상인들과요. 지하. 대호가 메모에 적어둔 그 장소와 연결되는 것 같았다. 민석 씨, 저 한별이가 파려고 했던 곳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관리인이 항상 주변을 감시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일찍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저게 또 왔나? 몇 번 쫓아내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최 씨, 진정하세요. 민석이 앞으로 나섰다. 이 개는 할머니의 개예요. 아들을 찾으러 오신 분의 개라고요? 최정수라는 남자는 그들을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개소리야? 그런 개는 본 적 없어. 여긴 시장이야. 개를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순분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김대호의 어머니 이순분입니다. 제 아들이 5년 전에 이 시장에서 실종됐어요. 혹시 우리 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최정수의 얼굴색이 더 어두워졌다. 뭐, 5년 전? 그때 난 여기 없었어.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 개를 데리고 시장 영업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의 반응이 이상했다. 순분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무 과민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민석이 그들을 따라왔다. 할머니, 제 전화번호예요. 그가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정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거든요. 순분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석의 연락을 받고 순분 할머니는 한별이와 함께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시장 상인 중 한 명인 정약사 이영희 씨도 함께였다. 순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희가 말했다. 5년 전 대우 씨가 제 약국에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전날 그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요? 그는 이 시장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노인들이 위험하다고요. 밤 11시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은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별이는 망설임 없이 3번 출구 방향으로 향했다. 민석은 가방에서 작은 망치와 끌을 꺼냈다. 제가 시멘트를 깨볼게요. 약 30분 후 시멘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석이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하자 마침내 무언가에 닿았다. 금속 소리였다. 구멍이 충분히 커졌을 때 그는 손을 넣어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작은 노트가 있었다. 민석이 손전등을 비추어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대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 대상 사기와 불법 한약 제조에 관한 증거입니다. 최정수와 그의 일당이 5년간 이 지역 노인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들은 가짜 한약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팔고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해왔습니다. 이 USB에는 모든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이 담겨 있습니다. 김대호. 순분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대호가 숨겨둔 증거였다. 그때 갑자기 시장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그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누군가 와요. 민석이 속삭였다. 한별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놀란 남자들이 잠시 멈춰섰다. 할머니, 증거를 가지고 가세요. 민석이 서둘러 말했다. 저는 시간을 벌 테니 한별이와 함께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순분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증거가 가장 중요했다. 대호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한별이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서. 경찰서는 어디지? 이 동네는 낯설고 밤이라 방향을 찾기 어려웠다. 한별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순분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다. 골목을 지나 넓은 도로에 도착했을 때 멀리 파출소의 푸른 간판이 보였다. 한별이는 그곳을 향해 달렸다. 그때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서 나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저기 있다. 최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분 할머니는 더 빨리 달리려고 했지만 70대의 나이에 한계가 있었다. 한별이는 그녀의 상태를 알아챈 듯 잠시 멈춰서 기다렸다. 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한별이가 갑자기 순분 할머니 앞에 서더니 그녀 손에 있는 금속 상자를 물려고 했다. 순분 할머니는 그의 의도를 깨달았다. 한별아. 순분 할머니는 순간의 결단으로 한별이에게 상자를 건넸다. 한별이는 상자를 단단히 물고 파출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진돗개의 빠른 속도는 자동차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다. 최정수의 차가 순분 할머니 옆에 멈춰섰지만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파란 불빛이 밤하늘을 물들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정수와 그의 일당은 급하게 도망쳤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한별이가 먼저 순분 할머니를 반겼다. 그의 발 아래에는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 개가 할머니 거예요? 파출소장이 물었다. 아니요, 제 아들의 개입니다. 제 아들은 5년 전에 실종됐어요. 순분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게 말했다. 대호의 실종, 한별이의 기다림, 최근 발견한 증거와 동대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노인 대상 사기에 대해서 경찰들은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금속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증거입니다. 파출소장이 말했다. USB와 노트, 사진들, 이걸 바탕으로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순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파출소장이 말했다. 최정수가 자백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우 씨에 관한 정보도 나왔습니다. 순분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 대우가 살아있나요? 네, 살아계십니다. 순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별이도 마치 이해한 듯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대우 씨는 5년 전 최정수 일당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대우 씨가 발견한 증거 때문에 그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파출소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대우 씨는 그날 시장 지하에서 의식을 잃었고 최정수 일당은 그를 죽은 줄 알고 시 외곽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대우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 춘천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한결이라는 이름으로요. 신원 미상자로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원을 부여받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차 한 대가 순분 할머니와 한별이를 태우고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다. 춘천 사랑요양원이라는 조용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결 씨, 아니 대호 씨는 지금 뒤편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고 계세요. 원장님이 안내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등을 돌린 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한결 씨, 손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이 부드럽게 불렀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순분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아들 대호였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상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녀 아들의 것이었다. 대호가 천천히 일어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약간의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한별이를 보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인가요? 순분 할머니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한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대호의 발치에 도착해 낮게 울면서 그의 주변을 빙빙 돌았다. 대호는 놀란 표정으로 한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조금 떨리더니 천천히 한별이의 머리를 향해 내려갔다.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너를 알아. 한별이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이 순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대호야, 아니 한결씨, 저는 이순분이라고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한별이에요.
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흥별이. 그가 개의 이름을 따라 말했다. 왜 이 이름이 익숙하지? 그리고 어르신도. 우리는 오래전에 만났던 사이예요. 순분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대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저는 제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꿈에서 얼굴들이 보이지만 깨어나면 모두 사라져버려요. 그들은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한별이는 대호의 발치에 누워 그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가끔은 무언가가 떠올라요. 대호가 한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장의 모습, 누군가와 다투는 장면,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순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된장찌개는 대호가 가장 좋아하던 아침 식사였다. 대호는 한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살펴보았다. 목걸이에는 한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글씨체. 대호가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다. 이건 제 글씨 같아요. 네, 당신이 직접 새겨주었어요. 순분 할머니가 대답했다. 한별이는 당신의 개였어요. 5년 동안 매일같이 동대문 시장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대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별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어느 날 아침, 대호는 갑자기 순분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5년간의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사랑. 순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끌어안았다. 그래, 내 아들아, 엄마가 왔어. 한별이도 그들 옆으로 다가와 낮게 울었다. 그 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한 달 후 대호는 요양원에서 퇴원하여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음성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한별이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마치 기억의 안내자처럼 그를 도와주었다. 어머니,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대호가 마당에서 한별이와 함께 놀면서 말했다. 순분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웃음소리, 마당을 뛰어다니는 한별이의 모습이 꿈만 같았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 대호야. 네, 어머니, 곧 들어갈게요. 밥상에 앉아 대호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네요. 그 익숙한 말에 순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최정수와 그의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5년간 저질러온 노인 대상 사기 행위, 가짜 한약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대호에 대한 폭행과 유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호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 덕분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 동대문 시장은 다시 깨끗해졌고 많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영희 약사는 대호 씨와 한별이가 진짜 영웅이라며 그들을 칭찬했다. 민석도 계속해서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한별이는 더 이상 시장에서 혼자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있었다. 매일 아침 한별이는 대호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저녁에는 순분 할머니가 끓여주는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밤에는 대호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든별아. 대호가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 한별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대호의 손을 핫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과 기다림이 아닌 온전한 행복만이 담겨 있었다. 몇 개월 후 대호는 환경보호단체로 복직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대호가 말했다. 그래,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어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순분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별이도 함께 있어서 더욱 든든했다. 대호와 한별이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소중함과 동물들의 충성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하기로 했고 대호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한별이도 다른 개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범이 되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해요.
보호소 소장이 말했다. 한별이처럼 주인을 위해 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 순분 할머니, 대호, 한별이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한별아, 대호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순분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아,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더구나. 한별이가 그걸 증명해줬어. 한별이는 그들 사이에 누워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3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대호가 말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한별이의 충성심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동대문 시장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진돗개 한별이의 충성심과 사랑을 기리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곳. 그날 순분 할머니와 대호, 그리고 한별이는 함께 그 기념비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박수를 쳤다. 민석도 꽃다발을 들고 와서 그들을 맞았다. 한별이 덕분에 이 시장이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한별이는 기념비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었으니까. 한별아, 대호가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네가 우리 가족의 진짜 영웅이야. 해저녁, 그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별이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마치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갈 때 한별이의 꼬리가 여전히 기쁨에 차서 흔들리고 있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의 이야기였다.